예, 그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두 번째 강의의 두 번째가 되겠네요. 자, 지금 이제 법 50조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화 구조와 방화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법 50조의 이제 내화 구조와 방화벽의 1항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주요 구조부의 지붕 내화 구조 를 의무하고 있습니다. 지붕에 대해서 내화 구조를 의무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붕이 막구조인 경우에 사실 내화 구조로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정한 이런 막구조 같은 건물들은 예외로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 자, 이제 2항은 용도 규모 이상의 특별한 용도나 규모가 이상인 건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해라. 그래서 이제 방화 구획을 소개하려고 할 거고요. 그래서 이 방화구획을 하는 그런 내용의 기본 성능은 일단은 이제 벽이 있고 비내력 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 보, 지붕, 계단들이 있는데 뭐 내용은 좀 일반적인 상식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숫자가 있어 갖고 이게 시험에도 이제 가끔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것도 외워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워야 되는 내용을 요거는 이제 제가 그 건축사 시험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외운 적이 있는 거를 잠깐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내화 구조의 기본 성능은 이제 이렇게 카테고리로 보면 비내력 벽, 바닥보, 기둥으로 크게 구분을 일단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비내력 벽은 RCSR 신경은 7cm, 벽돌조도 7cm. 그 다음에 자, 철골인 경우에 철골은 불이 나면 녹아버리니까 내화 구조가 되려면 양면에 철망 몰타를 싸거나 양면에 벽돌이나 뭐 블록을 싸거나 그다음에 양면에 콘크리트로 싸거나 뭐 그래야지 철골 건물은 내화 구조가 된다. 그래서 양면에 3cm, 3cm의 철망 몰타. 그다음에 벽돌이나 이런 이제 판에 갖고 있는 이제 기성에 관한 시멘트 재료인 경우는 4cm, 4cm를 양면을 싸라. 자, 비내력 벽인 그렇고요. 이제 벽인 경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자, 벽인 경우에는 RCSRC는 10cm. 이거는 사이 칸막이 벽에 대해서도 10cm가 기존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벽돌조는 이제 19cm, 1.0B가 되고요. 그다음에 철골조에는 양면 철망 볼타라는 경우에는 4cm, 4cm. 그다음에 벽돌이나 그런 이제 기성 PC 재료는 5cm, 5cm. 그다음에 보강 블록조로 할 때도 5cm, 5cm의 보강 블록이 있어야만 이제 두께가 있어야만 되는 거고, 기포 콘크리트는 이제 10cm 이상인 경우에면 벽에 내화 구조를 인정을 한다. 자, 바닥은 기본적으로 두께가 10cm 이상의 슬라브 RC인 경우에 SRC, RC인 경우에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골인 경우에 5cm, 5cm 철망 물탈. 그 다음에 이제 벽돌이라는 것을 덮어도 5cm, 5cm, 그 다음에 이제 양면 콘크리트 덮어도 5cm, 5cm를 양면에 덮으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인 경우에는, 이제, 마신 경우에는 뭐 보는 항상 내화 구조가 사실은 되니까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양면 철골인 경우에는 6cm, 6cm를 덮어라. 그 다음에 양면 콘크리트 덮을 때도 5cm, 5cm를 덮어라. 자, 기둥은 최소한의 25cm짜리의 각을 가져야만 기둥은 내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철골 건물인 경우에 6cm, 6cm의 철망 물탈, 그 다음에 이제 벽돌이나 이제 블록 같은 PC로 할 경우에는 7cm, 7cm를 덮고 콘크리트에 피복을 할 때에는 5cm, 5cm 뺑뺑 이제 둘러서 덮어라. 자, 그런 내용들로 기억을 하면은 좋겠다 하는 내용에서 이제 오래전이지만 표를 소개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기준표도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 꼭 내용적으로는 숫자를 외울 것까지는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꼭 알아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내화 구조의 성능 기준이라고 하는 표입니다. 아까 왼쪽의 표는 주요 구조부별 내화 구조의 기준이라고 하는 표고 오른쪽은 내화 구조의 성능 기준. 이거는 뭐 제목은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만 요 밑에 그림 보면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 내화 구조가 불이 났을 때 어느 시간 동안 버텨야 된다.
버텨야 되는 기본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건물군과 주거 건물군과 산업시설군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이제 왼쪽 그림의 일반 시설군들은 이렇게 이제 거의 대부분의 건물, 업무, 판매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에 대한 내용들의 시설이고요. 이 시설들은 저층, 4층 이하의 저층인 경우에는 1시간 내화의 성능을 가지면 되고, 그 다음에 4층에서부터 12층까지의 중층 건물들은 2시간 내화를 이제 하면 되고요. 내력벽인 경우에. 그 다음에 12층 이상인 경우에 이제 높이는 50m 이상이 초과하게 되면 3시간 내화로 해라.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력벽인 경우에 그런 기본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외벽인데 비내력벽인 경우라면 이건 이제 글라스 커튼홀도 비슷한 부분입니다. 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연소가 우려가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1층, 2층, 3층마다 다른데 이제 이렇게 비내력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의 성능은 내화 시간 1m를 버티는 구조로 되어야 되고, 연소할 우려가 없는 부분의 외벽은 0.5시간 버텨야 되고, 뭐 그런 내용들의 표고요. 자, 이걸 일일이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몇 시간 내화로 해야 되는가를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뭐 예를 잠깐 소개를 하면, 자, 주거시설에서는 자, 내력벽인 경우에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거시설이고 외벽들 등의 이제 그 가로로 생긴 벽들은 기본적으로 내력벽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4층 이하는 1시간 내화, 그 다음에 이제 그 4층 이상 뭐 전체 모든 건물인 경우에 2시간 내화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그렇게 1시간 내화, 2시간 내화, 그 다음에 이제 연설 우려가 있는 부분들의 빈내력벽은 1시간 내화, 그 다음에 이제 내벽인 경우에도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4층 이하, 20m 이하이면 1시간 내화, 그 다음에 내력벽인 경우에, 내벽인 경우에도 2시간 내화가 층수에 상관없이 4층 이상이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것도 기본적으로 4층 이하, 그 다음에 이제 12층 이하, 12층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1시간 내화, 2시간 내화, 3시간 내화, 또는 이제 주거용에는 1시간 내화, 2시간 내화, 2시간 내화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행령 2조는 이제 방화 구조에 대한 것, 아까 내화 구조보다는 이제 불에 대한 성능이 좀 약하지만 방화 구조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방화 구조에 관한 정의를 보면, 이건 시행령 2조에 있는 정의를 보면, 방화 구조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시행규칙 기준에 적합한 구조, 이렇게 기본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방화규칙 4조의 방화구조가 아까 내화구조처럼, 아까 내화구조의 내력벽은 10cm의 옹벽 구조, 그 다음에 10cm의 바닥 구조, 그 다음에 19cm의 이제 블록 건물, 이런 것들이 이제 내화구조였잖아요. 이제 방화구조를 보면, 철망 몰타르가 2cm 이상 발라지면 방화구조로 보고요. 그 다음에 석고판에 시멘트 몰탈 또는 회반죽이 2.5cm 이상, 그 다음에 시멘트 몰탈 위에 타일이 붙은 것도 2.5cm 이상 붙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것. 신벽은 이제 목재 기둥 같은 거를 두고, 거기에 이제 그 흙으로 맞벽치기, 한옥 같은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방화구조로 본다고 하는 거고, 산업표준화법의 방화 등급 2급 이상, 이거는 뭐 내용은 지금 제가 정리를 안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난방화규칙 26조에는 방화문의 구조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종방화문, 월종방화 두 개의 방화문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종류별로, 그러니까 내화나 방화의 성능이 요구할 때는 갑종방화문, 일종방화문을 쓰는데, 자, 갑종방화문은 두 가지 조건이 다 가능합니다. 비차열의 1시간 이상의 성능을 갖고 있는 거나 차열의 30분 이상 성능 가지고 있는 것. 비차열이라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차열되지 않은 거라는 뜻이죠. 비차열이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 불이 났다. 그런데 방화구획상에 이제 방화벽이 있고 방화문이 있다. 그런데 한쪽에 불이 나는 거는 이제 불길이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그렇게 800도, 900도, 1200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열이 이제 복사열이 돼서 문에 닿고, 문에 닿은 거가
반대편에 전달되게 될 거잖아요. 문이라고 한 1.5mm의 이제 철판이면 이제 방화문의 성능을 갖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반대편 쪽에서도 뜨거운 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비차열입니다. 그 대신 1시간 동안 버텨라. 찌그러지고 우그러지고 녹아내려서 구멍이 뚫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것 버티는 거 비차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열 성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30분 이상 버티는 거를 하든, 비차열로 1시간을 버티는 걸 할 때 갑종 방화문이고, 일종 방화문은 자, 비차열에, 그러니까 온도가 전달돼도 어쩔 수 없지만 찌그러지거나 그렇게 홈이 나지 않는 범위 내에 30분을 버티면 일종 방화문이 된다는 게, 자, 비차열과 차열에 관한 소개를 포함해서 방화문의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행령 57조는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이 나와 있습니다. 대규모 건축물은 기본적으로는 1000제곱미터 이상인데, 자, 방화 구획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방화벽으로 막아야 되는 것들은 방화 구획이라고 그러고, 그게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1000제곱미터마다씩 막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불연제로 내부 구조 설비상 구획할 수 없는 창고의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고, 자, 방화구조에 필요한 내용은 뭐 국토부령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고요. 시행령 57조의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 이상의 목조 건축물은 방화구조나 불연재료의 구조로 되어야지 되는 거죠. 목조 건축물인데도 방화구조나 불연재료의 구조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자, 이제 이 방화구조는 목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사실은 조금 예외로 돼서 우리나라 코드는 잘 다루고 있지 않은데, 목재에 굵기가 있으면 실제로 구조로 필요한 굵기가 있고, 바깥에가 뭐 3cm, 4cm, 5cm 이상의 어떻든 간에 목재가 더 두꺼운 부분들로 구조를 만듭니다. 그러면 불이 나서 목재가 타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그 숯이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숯이 두께가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목재가 불이 붙지 않는, 버틸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코드에 의한 규정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목재는 방화구조로 기본적으로 이제 되는 부분이고요. 불연구조는 자, 목재에 다른 처리를 해서 불연구조화해야지 되는 경우가 되겠죠. 1000제곱미터 이상의 목조 건축물은 방화구조나 불연재료의 구조를 갖도록 하는 내용이 시행령 57조에 들어있고요. 자, 방화벽의 구조는 이제 내화 자립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방화벽의 구조. 아까 1000제곱미터씩 방화벽을 세워야 되는데, 그 지붕면에서 50cm 이상 돌출이 돼야지 됩니다. 이거는 뭐 법규책에는 많은 소개가 있는 그림이긴 한데, 잠깐 내용을 좀 보면, 자, 보통 이제 목재 건축물은 뭐 이렇게 지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자, 목재는 이제 주로 이 안에 이제 기둥하고 뭐 트러스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이 안에도 그렇게 이제 들어있겠죠. 자, 그런데 1000제곱미터 넘으면, 자, 넘는 부분에 방화벽으로 구획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이렇게 50cm 이상, 여기 폭이 50cm 이상 되는 거죠. 50cm 이상의 방화벽으로 이제 1000제곱미터씩 구획을 한다 하는 경우가 아까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1000제곱미터 이상의 요거는 아까 소개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50대 돌출벽을 만들고, 자, 거기에 문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2.5m 이하의 폭 개구부를 만들 수 있고, 그때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를 해야 된다 하는 거고. 자, 피난방화구칙 21조의 대규모 목조물의 외벽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목조 건축물은 아까 이제 소개한 거랑 연결되는 부분이죠. 아까는 시행령이고 요거는 시행규칙이니까. 자, 외벽 및 처마 및 연설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화구조, 지붕은 불연재료로 해라. 자, 방화구조는 아까 소개를 했었죠. 철망 몰타를 2cm, 그 다음에 이제 석고판에 시멘트 몰타 2.5cm, 시멘트 몰타에 타일도 2.5cm 이런 것들을 바르면 이제 방화구조가 되는 경우였으니까는요. 그리고 지붕은 불연재료로 해라. 자, 이제 연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부분도 아까 이제 그런 이제 뭐 방화 구조로 해야 될 부분인데, 요거는 정의에 속하는 문제죠. 자, 연설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는 방화규칙 21조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인접대지 경계선, 도로의 중심선에 이제 대지 안에 두 동의 건축물 세 가지 케이스인 거죠.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또는 도로의 중심선에서 또는 두 동이 있을 경우에 그런 이제 외벽의 중심선. 자, 이건 500제곱미터 이하는 한 동으로 봅니다. 자, 그것들은 1층에서는 3m, 다음에 2층은 5m 이내의 각 부분은 다 연설 우려가 있는 부분인데, 다만 공원, 광장, 하천,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 구조 이런 것들은 연설 우려가 있는 부분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설 우려가 있는 부분은 일단은 이제 인지경계선과 뭐 이런 부분 전에 공원, 광장, 하천 이렇게 면해 있지 않는 경우로 보고요. 그 다음에 벽 자체가 내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는 연설 우려가 있는 부분을 안 보는 거죠.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 자 1층은 인지경계 3m 떨어진 부분 또는 두 건물 사이에도 3m 중심선이 떨어진 경우, 뭐 대지 중심선에서 뭐 3m 이내 이런 것들은 다 연설 우려 있는 부분으로 2층에서는 그런 조건에 5m 이내가 연설 우려가 있는 부분. 요거는 좀 그림을 그리기는 좀 그래서 그런데 참고서 보면 이것도 시험 문제에 예민하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내화 구조가 아닌 건축물에서 그런 이제 인지경계선에서 1층은 3m, 2층은 5m 이상 떨어져 있지 않다면 그렇게 연설 우려가 있는 경우의 부분으로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그거를 이제 불연제로 뭐 이제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아까 여기 있는 일반 규정에 자, 법 50조 2로 넘어가겠습니다. 50조 2는 고층 건물의 피난 및 안전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자, 고층 건물은 우리 정의에서 배웠었죠. 3층 이상 120m 이상의 건물을 고층 건물이라고 그러고, 초고층 건물은 50층 이상 200m 이상의 건축물. 자, 잠깐 반복되니까 이제 익숙해지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건물 30층 이상 120m 이상인데 50층 미만, 200m 미만은 준고층 건물이라고 정의에서 배웠고요. 자, 거기에 피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이제 법 50조 2에 있습니다. 피난 안전 구역을 표시하고 특별 피난 계단을 표시하고 대피 공간을 표시하도록 일반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 법 51조에는 이제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의 내용은 일단은 이제 3개항,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와 지붕, 외벽을 내화구조로 해라. 자, 방화지구는 방화의 우려가 있는 것들 때문에 도시계획상 특별하게 어느 지역을 정해놓은 부분들이 도시계획상 구역이 방화지구고요. 거기에 설치하는 건물의 주요구조부는 그러니까 이제 주요구조부와 지붕, 외벽은 내화구조로 꼭 해야지 되고요. 내화구조, 방화구조, 그 다음에 이제 뭐 난연재료 이런 단계들을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이건 다시 한번 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방화지구 안 지붕에 설치하는 광고판, 간판, 그리고 3m 이상의 공작물은 불연재료로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내화재료, 내화구조와 불연재료는 한 단계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방화지구 안에 지붕, 방화문, 인접대지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부령 기준에 적합한 구조와 재료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토부령의 피난 방화 규칙에 방화지구와 내화 구조의 6개 항에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제 방화지구와는 내화 구조의 이제 그 23조 피난 방화 규칙에 있는 내용들은 아까 이제 법 51조의 세부 내용이 되는 거죠. 방화지구안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지붕 외벽은 내화 구조로 구성해라. 그다음에 이제 지붕 위의 공작물, 아까 이제 광고판 얘기하는 중복되죠. 그다음에 3m 이상의 공작물 주요 구조부를 불연재료로 구성을 해라. 그다음에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아까 1층은 3m, 2층은 5m 연상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계구부는 이제 갑종 방화문
드렌처, 기타 방화 설비를 할 때, 드렌처는 일종의 스프링클러랑 비슷하게 이제 벽면 전체에다가 물을 뿌리는 그렇게 이제 감지기에 연동돼서 작동하는 그런 부분들을 드렌처라고 그러고요. 자, 이제 5호는 환기구에 불연재료 방화 커버를 이제 씌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물룬 2mm 이하의 금속망. 금속망을 하면 불이 번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금속망으로 환기구에도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6호는 예외. 자, 30제곱미터 이하의 부속 건축물의 외벽 첨화면이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것은 아까 이제 방화지구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화구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또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인 도매시장도 아까 이제 내화구조로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6호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법 52조는 건축물의 마감 재료인데, 이거는 최근에 이제 하도 뭐 그런 화재나 이런 것들이 아주 소소한 어쨌든 재료의 사용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에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부분이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52조는 그거에 일반 규정이 되고 있는 거죠. 건축물의 마감 재료를 법 52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자, 일반 규정은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항은 자, 용도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 재료는 방화 입장이 없는 재료, 그 다음에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하도록 해라 라는 일반 규정이 법 52조의 1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까는 내부 마감 재료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외벽 마감 재료. 최근에 이천에서 공장에서 불이 난 것도 이제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거죠. 용도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외벽 마감 재료를 국토부령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라라는 일반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2조 3항은 욕실 바닥 목욕장의 마감 재료는 미끄럼막. 이건 이제 또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이제 사고들이 이제 많이 나서 그런 넌슬립 미끄럼 방지 재료를 써라라는 규정이 법 52조 일반 규정이 있고, 자, 거기에 따라서 자, 시행령을 살펴보게 하겠습니다. 시행령은 자, 일단 시행령 61조에는 자, 건축물의 마감 재료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세부 규정은 피난 방화규칙 24조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시행령 61조의 1항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법 52조에 있는 거랑 이제 연관돼서 61조 1항의 용도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 재료는 자, 거실의 벽 또는 반자 실내에 접하는 마감 재료, 그러니까 거실의 벽과 외부의 반자인데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 재료까지도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나 난연재료, 그러니까 자, 재료기 때문에 이제 단계가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연재료는 연기가 나지 않는 재료를 써야 되고, 준불연재료는 그보다 약간 좀 완화되어 있는 재료, 난연재료는 자, 잘 나지 않는 재료가 되는 거죠, 연기가. 그래서 세 가지의 단계의 거를 써야 되는 것이 시행령 61조의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실에서 복도 계단 통로의 벽, 반자 실내 접하는 마감 재료, 이거 외부로 나가는, 이제 외부로 연결된 피난에 확보되는 공간을 확보하라는 거죠. 통로를 확보하라는 거죠. 거기에 불연재료와 준불연재료를 써요. 여기는 난연재료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거실은 난연재료까지 3개의 성능 갖고 있는 재료를 다 써도 되고, 자, 거실에서 외부로 나가는 그렇게 피난으로 확보된 어쨌든 계단 통로에는 준불연재료까지만 써야 됩니다. 난연재료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일단 대상 건축물을 보겠습니다. 시행령 61조 1항에 있는 대상 건축물은 6가지가 있고요. 자, 이게 이제 뭐 케이스마다 약간 좀 복잡해서 제가 이제 살색으로 이렇게 좀 그 색깔을 넣었는데, 자, 61조 1항 건축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벽 재료를 컨트롤하는 61조 2항 건축물이 있습니다. 요거 약간의 구분이 좀 있고요. 61조 1항 건축물은 내부의 마감 재료를 아까 불연, 준불연, 난연 또는 이제 불연재료, 준불연으로 써야 되는 거죠. 자, 1번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그 다음에 이제 2호는 2종 근생중 공연장, 집회장. 그 다음에 인터넷 게임소, 그 다음에 학원, 독서실, 당구장, 다중이용시설. 그 다음에 이제 3호는 건축물, 위험물 시설, 자동차 시설, 방송국 촬영소, 발전 시설. 그 다음에 이제 4호는 자, 공장은 다 이제 그렇게 불연재를 써야 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화재 위험이 적은 1층 이하 10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은 그런 재료에 대해서 예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구 조건을 갖춘다면 이제 30m 이내에
피난에 관한 동선이 확보되어야 되고 1.5m 이상의 폭을 갖고 있는 출구 조건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공장은 예외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샌드위치 판넬이죠. 복합자재의 내장에 관한 기준을 지키고 있으면 1층 이하 1000제곱미터 미만은 지금 이제 아까 불연제로, 준불연, 나연제로 그런 이제 규정에 예외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층 이상의 거실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5층 이상 건축물은 전부 다 실내 재료를 불연제로, 준불연, 나연제로 써라 하는 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집회시설, 종교, 판매, 운수, 의료, 초등학교, 학원, 노유자, 수련시설, 오피스텔, 숙박, 유락, 장례, 다중이용 없어도 재료를 불연재료, 준불연, 나연으로 꼭 써야지 된다 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통로 구간은 나연재료 이상의 나연재료를 빼고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쓰도록 되어 있고요. 자, 시행령 이제 62하, 그러니까 시행령 61조 2항은 그 대상이 이제 밑에 표현되어 있는 그런 대상의 건물인데, 이거는 외벽을 어떤 재료 이상으로 써야지 됩니다. 그런 이제 성능이. 잠깐 살펴볼게요. 일단은 자, 시행령 62조 2항의 대상 건축물을 소개를 하면, 근린 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에서, 자, 상업지역의 건물입니다. 1종근생, 2종근생,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의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외벽 재료는 아까 이제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이런 거 쓰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에서 6m 이내의 건축물, 공장은 화재 위험성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6m 이내에 있는 건축물은 그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수련시설, 그 다음에 3층 이상 높이가 9m 이상의 건축물, 3층 이상 9m의 건축물은 그 대상이고, 그 다음에 1층이 전부 또는 일부를 피로티의 구조로 된 주차장을 하고 있는 건물은 여전히 외벽 재료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대상 건축물은 자, 이제 61조 2항을 보겠습니다. 자, 60조 2항에 관련된 건물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다중주택에서부터 문화집회 건물인데, 지하 공작물에 거실이 있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제 1항의 6호 건축물, 1항 6호는 아까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 운수, 의료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자, 그것의 거실의 벽, 반자에 접하는 마감 재료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를 하도록 되어 있죠. 아까 1항의 규정은 자, 실내 마감 재료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지하에 설치하는 거실이 있는 경우나, 그 다음에 1항의 6호, 아까 문화집회시설 등등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이죠. 그런 데에는 난연재료를 뺀, 아까 복도 규정에 맞는 재료, 다른 소음이 들어갔네요. 써야 된다는 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3항은 내부 마감 재료, 천정, 벽, 내부 마감 재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천정, 반자, 벽, 기둥에 부착하는 마감 재료, 이런 부분들은 내부 마감 재료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내부 마감 재료 규정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실내 장식물은 제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업자들이 많은 부분에 이의 제기를 해서 실내 장식물을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하기 어렵다는 것 때문에 생긴 규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61조의 4항은 공동주택의 오염 방지 물질의 건축자를 금지한다. 이제 오염 방지 물질이라는 거는 이제 어쨌든 마감 재료에서 여러 가지 건강에 해가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방출될 수 있는 것들을 금지하는 규정이 이 61조의 일반 규정으로 들어 있고요. 자, 이제 외벽 규정이 이제 시행령 61조에 5호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외벽 재료는 이제 그거를 구성하는 단열재, 그 다음에 이제 도장, 코팅 등의 모든 재료를 다 외벽 재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61조 2항에 아까 여기 소개하려고 하는 이 건축물들의 외장 재료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난연재료는 안 되고요. 다만 마감재료 전체를 준불연으로 인정받는 경우,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잠깐 좀 예민한 부분이 돼서 그림을 조금 그려볼까요? 자, 이제 아까 단면으로 그냥 그리겠습니다. 어쨌든 단면에 이게 뭐 철판일 수도 있고, 이렇게 퍼스펙티브로 보면, 자, 거기에 이제 어떤 뭐 앙카무리 앵글 같은 게 있거나, 뭐 천넬 같은 게 있거나, 또 복재료가 뭐 있을 수 있고요. 이게 바닥 슬림이 덫을 꺾는 상태인데, 자, 익숙하지가 않아서.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하지철물이 있고, 거기에, 여기에 이제 레인 스크린이나 베이퍼 베리어라고 하는, 이제 센 경우에는 이제 방수 또는 방습이 있는 경우죠. 레인 스크린이 있고, 건물이 이제 벽이 이거는 이제 건식벽일 수도 있고, 이제 건식은 이제 석고보드 투프라이가 쳐지고, 거기에 이제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도 내벽을 위한 어쨌든 이고, 자, 이렇게 돼서 여기에 이제 단열자가 형성이 되는데, 자, 여기에 쓰는 이 외벽 재료, 이거는 자, 일단은 알루미늄이나 아니면 뭐 철판이나 뭐 다른 기타 등등의 재료는 대부분 아까 이제 불연 재료나 준불연 재료에 속합니다. 이런 걸 꼭 써야지 되고요. 그런데 자, 준불연 재료, 불연 재료를 쓰지 않고 난연 재료를 쓰도록 허락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럴 때는 이 전체의 이 외벽에 관한 전체 시스템이 이제 그런 준불연 재료, 불연 재료의 성능 인정받으면 여기에 요 안에 들어가는 단열재는 기본적으로 아까 불연이나 준불연을 써야지 되는 건데, 난연을 쓸 수도 있다. 자, 이게 이제 그 불연재료, 준불연재료의 단열재는 이제 불에 관한 성능이 좋아야 되고 연기가 나지 않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높은 재료를 이제 피해서 이제 재료를 공급하는 데나 아니면 이제 시공회사들은 가끔 싼 걸 쓰려고 하는데, 자, 난연 재료를 쓰도록 이제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체를 난연 재료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아까 규정에 의해서 이제 외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감 재료, 뭐 레인 스크린, 뭐 단열, 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전체 시스템을 불연, 준불연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단열재는 난연재료를 써도 된다. 뭐 이런 걸로 내용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외벽에 관한 부분들이고, 이거는 이제 실은 굉장히 재료에 관한 단열재는 예민해서 업체에서 생산하는 재료들이 이제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는 난연재료냐, 그거에 따라서 단열재 성능을 이제 고려해서 꼭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 대상 건축물은 아까 얘기한 이제 상업지역에서 1종군생, 2종군생, 문화집회, 문화및 집회, 종교, 판매, 의료 등 2000제곱미터 이상의 위락시설의 건물들, 그다음에 이제 공장에서 6m 이상 떨어진 6m 이내에 안 떨어진 건물, 의료, 교육, 노유자, 수련, 그다음에 3층 이상 9m 이상 건축물, 그다음에 피로티 구조 건축물. 자, 이런 것들은 자, 외장 재료를 불이 나면 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불연 재료, 준불연 재료를 꼭 써야 된다. 그리고 단열재를 포함한다. 그런데 외벽 시스템이 불연, 준불연으로 인정받아서 한 경우에는 난연 재료를 단열재는 사용해도 좋다라는 게 이제 61조 5항에 대한 내용이고요. 6항은 자, 요 위에 있는 5항이랑 관련된 거죠. 외벽이 이제 적합한 화재 확산 방지 구조인 경우,
난연 재료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예외 규정을 잠깐 만드는 거는 이제 재료 생산업체나 뭐 시공업체에서 단가를 낮추거나 아니면 이제 어쨌든 그 단열재 생산에 관한 어떤 판매를 위해서 계속해서 법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만들고 합리적인 부분들의 논리를 제어해서 이제 압박을 해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끼어는 규정이라고 이제 보면 될 거고요. 자, 이제 뭐 그런 예외 규정을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시행령 61조 2항 2호 건축물. 그거는 아까 의료, 교육, 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들입니다. 이것도 불이 나면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자, 적합한 화재 확산 방지 구조를 했다. 이것도 인정받는 기준이 따로 뭐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난연재료 가이드로 쓰도록. 그러니까, 이 단열재들을 이제 이렇게 불연 중분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이제 그 무기질 재료로 사용해야 되거나 이렇기 때문에 스티로폴이나 뭐 이런 부분을 사용하면은 이제 어렵거든요. 난연 재료는 그런 걸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의 규정을 또 예외로 두고 있는 부분. 이것 때문에 이제 또 그런 이천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자, 피난방어규제 24조 2 소규모 공장 용도의 건축물. 이것도 이제 아까 그거로 비슷한 예외 규정에서 아까 소규모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 그랬을 때 그런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 1층 이하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가금류, 육류, 수산동물, 얼음, 과일, 유리, 벽돌, 시멘트, 타일, 콘크리트. 그러니까 화재 위험이 비교적 적다고 생각하는 소규모 공장에서는 마감 재료를 아까 뭐 이제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를 꼭 쓰지 않아도 좋다라고 하는 규정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건이 또 하나 있었죠. 이제 그 바깥으로 향하는 문을 열고 30m 이하의 보행거리로 이제 길로 면해져 있거나 그것이 폭이 1.5m 확보하고 있어야지 되고요. 자, 거기에 쓰는 내벽에 쓰는 샌드위치 판넬이죠. 철판이 양면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심재, 단열자가 들어가 있는 어떤 샌드위치 판넬의 기준은 0.5mm 이상을 가져야 되고 그런 도장이 2회 이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간 단열재는 가나다 세 종류를 쓸 수 있는데 자, 발포 폴리에틸렌 폼 단열재 비드 보온판 4호. 자, 이제 이건 단열재고요. 자, 이제 압축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비드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압축해서 만드는 경우에는 이제 아이소핑크라 그러죠. 아주 고밀도가 생기는 거고 비드는 이제 부풀려서 만드는 거가 되고요. 4호 이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경질 폴리우레탄 이것도 단열재로서 보온판 2종에 이제 2호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밖에 이제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닌 이제 그 가운데 들어가는 단열재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는 난연재료일 것. 자, 이거는 이제 검증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법 52조 2의 실내 건축. 실내 건축은 앞에 재료에 대한 중복되는 부분 좀 있긴 합니다만 구조 시공 방법에 대한 기준을 이제 정해놓고 있는 거고. 자, 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분양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이거는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내 건축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은 이제 26조 5호 시행규칙이 있는데 실내 건축의 구조, 시공 방법 등의 기준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피난 구조적으로 안전한 칸막이를 해라, 방화장이 없는 뭐 벽, 천장, 바닥, 반장틀을 해라, 미끄럼 방지를 바닥재를 써라, 방화에 시장 없는 출입구를 만들어라, 누수누전에 안전한 전기 뭐 설비를 해라, 뭐 돌출부에 뭐 손을 끼지도 않도록 해라 이런 내용들의 일반 규정이 있고요. 자, 마지막 페이지까지 왔습니다. 자, 53조는 법 53조 지하층에 관한 규정이고 지하층은 뭐 중복된 규정이 많습니다만 일단은 피난방어규칙 25조의 지하층 구조는 자, 거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자, 직통계단 이외에 비상탈출구나 환기통을 설치해라. 자, 이게 이제 200제곱미터 넘으면 직통계단 2개소가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은 5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층의 경우에 직통계단 2개 설치하는 이거는 이제 뭐 직통계단 2개 설치 중복되는 규정입니다. 근데
강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불이 나면 피난에 대한 염려가 늘 테니까. 공연장, 단란주점, 항구장, 노래연습장, 예식장, 공연장,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단란주점, 유흥음식점, 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거실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직통계단 2개소의 기본 규정, 그러니까 꼭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1000제곱미터의 방화구역마다 피난 특피의 직통계단을 꼭 연결을 해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거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층에 환기 설비를 하고 300제곱미터 이상의 층에 급수전을 설비를 하고, 그다음에 비상탈출구는 아까 말씀드린 5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 미만의 지하층 건축물은 건축물의 지하층엔 유효 넓이 75cm, 그다음에 이제 높이가 1.5m, 그다음에 출입구에서 이제 3m를 이격해서 뭐 이런 부분들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하 바닥에서 1.5m 이상인 탈출구는 벽체에서 20cm 이상 사다리, 이건 뭐 이제 너비 20cm 사다리를 설치하라는 거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고. 자, 지하층 바닥에서 1.5m 이상의 탈출구가 있다면 거기 이제 벽체에 20cm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하라는 규정이 추가적으로 있고요. 자, 53조 2는 건축물의 범죄 예방에 대한 내용도 있고 일반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 예방 기준에 대한 부분들의 코드가 따로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아까 1번 다가구 뭐 그런데 주택에 대한 거, 2종 근생활 1종 범 소매점, 그다음에 2종은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자, 이건 주로 고시원 얘기를 하는데 500제곱미터 이상의 고시원이 들어있고요. 문화재필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자시설, 수련시설, 오피스텔, 그다음에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자, 아까 다중이용시설이 근생에도 들어있고 숙박시설에 들어있는데 숙박시설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500제곱미터 미만의 것이 이제 해당하고요. 500 넘으면 숙박시설이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 근생의 다중이용시설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그런 다중이용시설이 되는 걸로. 자, 범죄 예방은 이런 것들의 대상으로 해서 범죄 예방에 대한 강제 규정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일반적인 내용이 법의 53조 2에 들어있습니다. 자,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후반부는 좀 급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7강과 8강의 두 주에 거쳐서 건축법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에 두 번 나눠진 강의를 다 마친 셈이고요. 자, 다음 시간은 이제 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